이렇게 승복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저희 JTBC에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불복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고 한 차례 입장을 냈을 뿐 이후 90회째 침묵 중입니다. 당초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지지자들을 만나거나 담화 등 직접 메시지를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예상과 달리 칩거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로 책을 읽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관계자는 JTBC에 헌재 결과가 나와야 승복을 할지 말지 밝히지 않겠냐며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평가할 대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결과에 따라 승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헌재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갈등과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결과에 따른이란 조건을 달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이런 우려가 부담된 듯 헌재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틀 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불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시도가 실패한 뒤에 윤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나 몸을 숨겼다는 도주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8일 실제 관저 밖으로 나가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체포 위기 상황에서 왜 이곳을 찾은 건지 먼저 하혜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차 시도에 나섰습니다. 결국 경호처가 저지해 실패했지만 체포팀은 대통령 부부 생활공간 바로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월 8일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났다는 이른바 도피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실제로 한남동 관저를 나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에 윤 대통령이 이날 조용히 한남동 관저를 나왔었다며 용산 대통령실로가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원래 국방부 건물로 쓰였던 만큼 지하 상황실은 보안이 투철한 지하 벙커나 다름없습니다. 2차 체포 시도가 임박하면서 불안을 느낀 윤 대통령이 직접 피신이 가능한지 지하 설비를 둘러봤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지하 피신이 현실화됐다면 2차 체포마저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적에 대한 JTBC 질의에 아직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영장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지 11일 만인데 이미 수사가 늦어질 대로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이때 바로 옆에서 주변을 살피는 이 남성,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해서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결론을 받아든 지 11일 만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마찬가지로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욱 경호본부장은 세 번째입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했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검찰이 낸 기각 사유도 재검토해 전부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재신청이 늦어진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문이냐는 지적에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내란 사태 핵심 단서인 비아폰 서버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비아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 차장은 경찰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막아선 바 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비아폰 서버를 확보한다고 해도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 등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때 늑장 수사에 따른 검찰 책임론은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내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첫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걸 놓고 호칭이 잘못됐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부터 걸고 넘어졌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란 표현을 쓰자 김 전 장관 측이 호칭이 옳지 않다며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형사재판의 첫 단계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그대로 존칭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 측은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 진행을 막아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급기야 재판부에 제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20분 동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은 야당의 패악질로 시작됐고 불법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거는 필요하면 체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재판에선 그런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과 함께 질주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던 이 구급차엔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여성. 차량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니 그대로 여성을 덮칩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다름 아닌 사설 구급차입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 앞 인도입니다. 사설 구급차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이곳 상가에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놀래가지고 테이블 너머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폭탄이 터진 줄 알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구급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한 차례 사고를 낸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응급 상황인 척 도로 위를 달렸는데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0대 여성은 사고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의 딸은 사고 당일 모임에 나가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지 못한 게 한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못 데려다 준 게 저희가 이사가 있어가지고 데려다 줬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기도 하고 그게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4천만 원 넘는 치료비도 부담입니다. 사설 구급차가 제대로 된 보험조차 가입을 안 해놨기 때문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가해 운전자의 태도입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도 다쳐가지고 입술이 다쳐가지고 조사 언제쯤 끝나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 생사도 모르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